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어려운 용어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전자쌍끼리 반발을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쌍끼리 서로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쵸?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 이 전자쌍 반발 이론을 통해 실제의 분자 구조와 결합각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배운 루이스 구조식과 전자쌍 반발 이론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자의 실제 구조와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 사이의 결합각을 예측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결합각은 총 5가지입니다. 화학원 수준에서 나오는 분자의 결합각은 104.5도, 107도, 109.5도, 120도, 180도 이렇게 5가지예요. 분자의 종류가 정말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배운 루이스 구조식과 전자쌍 반발 이론으로 예측할 분자의 결합각은 이 5가지 뿐이니 반드시 암기해 둡시다. 되겠죠? 그럼 개념 설명을 시작할게요. 전자쌍 반발 이론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분자 또는 이온에서 중심 원자를 둘러싸고 있는 전자쌍들은 모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전자쌍들이 전기적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서로 멀리 떨어져 배치되려 한다는 이론입니다. 다음 사진을 볼게요. 풍선인데요. 풍선을 묶어 두었습니다. 2개, 3개, 4개. 이 고무풍선을 전자쌍으로 가정해서 전자쌍의 배치를 예측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풍선끼리 묶어둔 매듭 부분인 그 분자의 중심원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중심원자 주변에 있는 풍선을 전자쌍이라고 보는 거죠. 즉,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2쌍 있는 경우가 노란색 풍선의 모습이고요.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3쌍 있는 경우가 파란색,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4쌍 있는 경우가 분홍색 풍선입니다. 풍선끼리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면 다음과 같이 배치될 수밖에 없어요. 2개일 때는 직선형으로, 3개일 때는 평면삼각형, 4개일 때는 정사면체입니다. 이 개념을 이제 분자 모형에 가져올게요. 중심원자에 있는 전자쌍의 수에 따라 전자쌍의 배열이 달라지며 배열에 따라 분자의 구조가 결정되는 겁니다. 중심원자에 있는 전자쌍이 2쌍이면 중심원자를 기준으로 서로 반대, 즉 정반대의 위치에 배치가 되겠죠. 이때 결합각은 180도고요. 분자 구조는 직선형이 되는 겁니다. 중심원자에 있는 전자쌍이 3쌍이면 중심원자 기준으로 정삼각형의 꼭지점에 배치가 될 때가 가장 안정합니다. 이 말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배치라는 거겠죠. 이때 결합각이 120도고요. 분자의 구조는 평면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심원자에 있는 전자쌍이 4쌍이면 중심원자를 기준으로 정사면체의 꼭지점에 배치가 되고 이때 결합각은 109.5도 그리고 분자의 구조는 정사면체가 됩니다. 실제 분자를 예시로 들어 설명할게요. 먼저 직선형 분자인데요. 직선형 분자는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2쌍 있는 경우라 했죠. 근데 그 전에 만약 이원자 분자, 즉 원자 2개로만 되어 있는 분자라면 가질 수 있는 구조는 직선형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럼 넘어가서 염화 베릴륨이에요.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2쌍뿐이기 때문에 구조는 직선형이고요. 결합각은 180도입니다. 되겠죠? 다음 예시는 이산화탄소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단일결합처럼 취급해서 분자의 구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탄소 주위의 전자쌍을 얘기하면 총 4쌍입니다. 하지만
탄소와 결합한 산소는 2개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산소끼리 최대한 멀어지려면 다음과 같은 직선형, 즉 결합각은 180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되겠죠? 마찬가지로 사이아나수소도 탄소 주변의 전자쌍은 수소와 공유 전자 한 쌍, 질소와 공유 전자 세 쌍으로 총 4쌍이지만 구조는 직선형의 결합각은 180도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3쌍인 경우인데요. 염화 봉소입니다. 봉소원자 주변에 공유 전자쌍만 3쌍 있죠.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면 구조는 평면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고 결합각은 120도가 됩니다. 되겠죠? 넘어가서 이제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쌍이 4쌍인 경우인데요. 우리와 아주 친숙한 분자입니다. 바로 메탄이에요. 중심원자인 탄소 주변에 공유 전자쌍만 4쌍이 있습니다.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면 정사면 제일 꼭지점에 수소가 배치되고 이때 결합각은 109.5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합각은 180도, 120도, 109.5도 이렇게 3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107도랑 104.5도가 남아있죠. 이 2가지의 결합각은 다음 개념을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전자쌍 반발 이론이에요.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쌍끼리 서로 반발하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자쌍이라는 것이 종류가 있어요. 기억이 날까요? 바로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입니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두 원자 사이에 속해 있는 것이 공유 전자쌍이고 공유 결합에 사용되지 않고 하나의 원자에만 속해 있는 것이 비공유 전자쌍이었죠. 종류에 따라 전자쌍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달라요. 자, 잘 들어보십시다. 공유 전자쌍은 다른 원자와 공유되어 있으므로 중심 원자의 핵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더 좁은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공유 전자쌍은 한 원자에 속해 있으므로 중심 원자의 핵에 더 가까이 있고 더 큰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비공유 전자쌍은 주변의 전자쌍에 더 큰 반발력을 작용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나눌 수 있는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크기는 다음과 같아집니다. 잘 봐야 됩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비공유 전자쌍끼리의 반발력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비공유와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요 마지막이 공유와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분자 구조와 결합각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 그 구조와 결합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원자 주변에 비공유 전자쌍 1개와 공유 전자쌍이 3개가 있는 경우입니다. 전자쌍이 총 4개니까 정사면체 구조의 109.5도를 예상할 수 있겠지만 비공유 전자쌍이 가지는 공간의 크기가 커서, 즉 반발력이 커서 구조와 결합각이 조금 달라져요. 생각해보면 당연히 비공유 전자쌍이 가지는 공간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에 공유 전자쌍 사이의 결합각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때 결합각이 바로 107도인 겁니다. 2.5도가 감소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 분자 구조를 우리는 삼각뿔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전자쌍을 이용해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하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공유 전자쌍이 있다는 것은 다른 원자와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고
비공유 전자성이 있다는 것은 결합한 원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분자의 구조는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전체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은 분자의 구조, 즉 명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로 보고 있는 암모니아 분자는 삼각뿔 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겠죠? 넘어갈게요. 다음 분자는 물 분자입니다. 물 분자의 경우 중심 원자, 즉 산소 주위에 공유 전자쌍이 두 쌍,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 있죠. 총 전자쌍이 4쌍이니까 마찬가지로 결합각 109.5도의 정사면체 구조를 예측할 수 있지만 이야기했다시피 비공유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더 크고 비공유 전자쌍은 분자의 구조, 명칭을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 분자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합각은 104.5도가 되고 분자의 구조는 그냥 구분형이라고 불러요. 직선이 아니라 굽어 있기 때문이겠죠. 중심원자 주위에 전자쌍이 2개뿐이라면 직선형으로 180도의 결합각을 갖겠지만 물분자의 경우 중심원자인 산소 주위에 결합한 원자는 수소가 2개뿐이더라도 비공유 전자쌍도 2쌍이 있어서 결합각과 구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씩 늘어날수록 결합각은 지금 2.5도씩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정리를 할게요. 다음 표는 2주기 원소 화합물의 대표적인 분자 모양입니다. 이 표는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험에 이 분자들만 나오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사면체 구조인 메테인 대신에 사염화탄소, 즉 CCl4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심 원자는 여전히 탄소이고 탄소 주변에 결합한 원자가 4개, 즉 공유 전자쌍이 4쌍이니까 당연히 결합각은 109.5도의 정사면체 구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기본 구조와 결합각에 초점을 맞춰서 기억을 해주되 낯선 분자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알고 있던 분자와 비교해서 가장 비슷한 구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오늘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는 분자의 구조에 따른 분자의 성질 알아보겠습니다. 개념이 계속 연결되죠. 그래서 복습이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 강의를 통해 화학이라는 과목이 어렵지만 않다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수강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